시끄러운 광음과 함께 올라가는 어두운 승강기 안에서 주인공 토마스는 모든 기억이 지워진 채로 눈을 뜹니다. 좁은 이곳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승강기는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 올라가죠. 어딘지 모를 목적지에 누군지 모르는 소년들이 가득한 이곳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글레이드였습니다. 소랑스럽 오늘의 무비, 영화 메이즈 러너입니다. 토마스가 도착한 이 미지의 공간의 이름은 글레이드. 이곳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하나의 세계와도 같았고 그곳에선 토마스와 같은 많은 소년들이 규칙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글레이드에선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누군가 한 달에 한 번 승강기를 통해 물건과 사람을 글레이드에 올려보낸다는 점이었고 그렇게 올라온 소년들은 모두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죠. 또 글레이드에서 유일해 보이는 문 뒤에는 미로가 있으며 일정한 시간에만 열리고 정해진 러너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러너는 글레이드 내 용감하고 재빠른 이들로 구성되었으며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3년 동안 꾸준히 미로를 연구하고 있었죠. 그날 밤 토마스의 환영식이 열리게 되는데 모든 환경이 익숙하지 않았던 토마스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미로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이를 지켜본 뉴트는 토마스가 글레이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Maze is a dangerous place. We're trapped here, aren't we? And that guy in the middle there, that's Mina. Doors open, they run the maze. Mapping it. 3년 동안 미로를 연구했지만 아직도 이들이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날마다 저절로 바뀌는 미로의 구조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버라는 괴물 때문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미로에 관심을 보이며 러너가 되고 싶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갤리와 게임을 하며 몸싸움을 하게 되죠. 갤리는 글레이드 내 건축팀 소속으로 토마스를 안 이꼽게 봤던 인물 중 하나였는데요. 이 몸싸움에서 토마스는 머리를 크게 부딪히게 되고 그 충격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냅니다. Thomas. I remember my name. I'm Thomas. Nothing gets through those walls. 토마스는 이름 말고도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는데 연구실, 그 안의 사람들, 그리고 위키드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억들이었죠. 다음날 토마스는 뉴트의 심부름으로 숲으로 들어갔고 한참을 헤매던 중 러너의 일원인 벤을 만나게 됩니다. Ben, right? I don't know if we ever. 그리고 갑자기 토마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벤. 의문의 말을 하는 벤을 뒤로하고 토마스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는 마을까지 뛰어갔고 다행히 동료들의 눈에 일찍 발견이 되죠. 그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무언가에 감염된 듯 보이는 벤. 백주대낮에 그리버에 물려 감염된 벤을 동료들은 미로 안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쫓기게 되는 벤. 그날 밤 토마스는 저번과 똑같은 꿈을 꾸게 되고 벤 대신 알비가 러너들과 함께 미로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벤이 그리버에게 당한 직후고 날씨까지 심상치 않자 토마스는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맞는지 러너들은 돌아와야 할 시간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죠. 걱정되는 마음에 모두 숨죽이며 러너를 기다리는데
미로의 문이 닫히려고 하는 그 순간 부상을 당한 알비와 미노가 보입니다. 미노는 알비를 챙기느라 문이 닫히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두 사람 모두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토마스는 미로 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You just killed yourself. 알고 보니 알비는 그리버에게 감염당한 상태였고 그리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넝클 속에 알비를 감추려 합니다. 그때 하필 나타나는 그리버. 이를 본 미노는 어서 가야 한다고 토마스를 설득하지만 알비에게 집중한 토마스는 이를 듣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미노는 그들을 두고 달아나 버립니다. 반동으로 다행히 토마스는 넝쿨의 몸을 숨기지만 끝내 그리버에게 발각되고 말죠. 그렇게 한참 쫓기다 다행히 미노를 다시 만나게 되고 미로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미노의 기지와 토마스의 증명으로 처음으로 그리버를 해치우게 됩니다. 다음날 드디어 미로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벽 앞에 모이게 됩니다. Told you, Joe. They're not coming back. 모두가 단념하고 돌아서던 그 순간 미로 속에서 세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He killed it. 하지만 미로는 러너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토마스는 글레이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Has taken it upon himself of our rules here. Yeah? He has to be punished. No one's ever killed a griever before. 미노는 토마스 같은 사람들이 더 있어야 한다며 토마스를 러너로 들어오게 할 것을 Say we make him a 건의하죠. runner.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승강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승강기가 올라오기 전까진 너무 빠른 시간이었죠. 모두 박스를 향해 달려가 보니 놀랍게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가 올라왔습니다. She's the last one ever. Did you recognize her? 그녀의 이름은 트리사. 희미하게 기억나는 토마스의 꿈에 나오던 여자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자꾸 반복되자 토마스는 그리버의 시체를 살펴보기 위해 미로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미노는 팀을 꾸려 미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시 미로로 들어가는 토마스와 일행들. 기억을 더듬어 그리버를 해치웠던 곳으로 도착한 그들은 그리버의 몸속에서 무언가 깜빡이는 장치를 발견합니다. 7이라는 숫자와 위키드라고 써져 있는 이상한 장치. 이 단서를 들고 아이들은 글레이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And that is we get on our supplies. Yeah. Whoever put us here obviously made the grievers. 차츰 단서를 찾기 시작했지만 3년 동안 평화로웠던 것들에 변화가 생기자 불안했던 갤리는 계속해서 토마스를 벌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료들은 이미 토마스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One night starting from tomorrow, you're a runner. 그렇게 정식으로 러너가 되는 토마스. 이에 미노는 3년 동안 파악한 미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죠. 사실 미노는 미로의 구조와 바뀌는 순서까지 모두 파악했지만 끝내 출구는 찾지 못했고 글레이드의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숨겼다고 토마스에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를 토대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사이 정신을 차린 트리사. 토마스는 트리사를 진정시키기 위해 홀로 올라가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던 중 트리사도 토마스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죠. 트리사는 진정이 되었는지 토마스에게 주머니에 있었다며 액체가 담긴 용기를 건넵니다. 치료제라고 확신한 토마스는 곧장 알비에게 가게 되고 의문의 액체를 알비에게 주사하게 되죠. 다음날 토마스는 미노와 함께 미로로 들어가게 되고 장치의 번호와 같은 7번 구역에 도착한 토마스와 미노. 이상하게 닫혀 있어야 하는 7번 미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또 장치가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깜빡이고 있었죠. I think it's showing us the way. 그렇게 그들은 장치가 내는 소리를 따라가게 되고
민호조차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그곳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레이저가 그들을 스캔합니다. 그리버가 아닌 외부 침입자라는 걸 알았는지 미로의 문은 닫히기 시작하고 미로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그들은 미로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Found something. A new passage. We think it could be a way out. 토마스는 그 길이 출구라고 생각하며 모두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갤리는 이를 반대하고 다투게 되고 이 와중에 주사를 맞았던 알비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모두 알비를 보러 가지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평소 우직했던 알비의 모습이 아닌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죠. 알비는 자신의 모든 기억이 돌아왔으며 원망 섞인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닫혔어야 할 미로의 문이 모두 열려 있었죠. 이대로라면 언제 그리버가 글레이드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모두 패닉 상태가 되죠. 그리버들을 피해 아이들은 숨기 시작했지만 그리버들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알비마저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죠. 알비를 잃은 충격이 컸던 토마스는 기억을 찾아야 한다며 그리버의 침을 자신에게 꽂게 됩니다. 일부 기억을 찾은 토마스는 자신과 트리사가 위키드의 일원이며 아이들을 이곳에 보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원인 이들까지 왜 글레이드에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고 토마스는 말하죠. 갤리는 알비를 대신해 글레이드의 리더 행세를 하게 되고 균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토마스와 일행들을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이에 토마스는 벽 뒤만이 살 길이라며 미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렇게 남는 쪽과 가는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젠 모두 함께 러너가 되어 미로의 출구를 찾는 토마스와 일행들. 그동안 두려워했던 그리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지만 이제는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 강하게 맞서 싸우기 시작하죠. 한 마리를 겨우 해치웠나 했는데 다른 그리버들까지 몰려오면서 다시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이에 트리사와 척이 장치를 사용해 문을 열어 뛰어들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의문의 창을 보게 됩니다. 미로가 열리는 순서를 파악했던 민호는 8자리 숫자를 트리사에게 불러주게 되고 그렇게 미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다시 알 수 없는 장소가 펼쳐졌고 그토록 바랬던 출구를 찾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한 연구실이었고 연구실은 습격을 당한 마냥 처참한 모습이었죠. 연구실을 둘러보던 토마스가 버튼 하나를 누르자 위키드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페이지 박사의 영상이 나타났고 미로를 테스트라 말하며 소년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We called it the flare. It is violent, unpredictable. 이어 박사는 이 바이러스의 면역인 세대가 태어났고 치료제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면역 세대를 미로에 가둬 극한의 테스트를 통해 뇌의 활동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하죠. 곧 연구실은 알 수 없는 단체의 습격을 받게 되고 위키드가 좋은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자살하며 영상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때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갤리가 뒤에서 나타나는데요. 장치를 가지고 미로를 쫓아왔지만 이미 감염된 상태처럼 보입니다. 미로로 다시 돌아가자며 총으로 위협하는 갤리를 다행히 민호가 제지하지만 일행 중 척이 갤리의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무장한 군인들이 연구실에 들어오더니 토마스와 일행들을 또다시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헬기 안에서 그들은 갇혀있던 미로의 형상을 보게 되죠. 군인들은 이제 모두가 안전하다며 이들을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죽은 줄 알았던 페이지 박사가 멀쩡히 걸어다니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테스트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며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 영화는 끝이 납니다. 리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